안녕하세요. 주택점검업체이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에서 근무하는 이정욱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좀 더 스마트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고품질로 점검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고 그 사용법도 같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무자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점검을 하다 보면 아직도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출력해온 도면 위에다가 저희가 수기로 작성을 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걸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젠트릭스 통합 솔루션 제품인데요. 오늘은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법에 있는 정기안전점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할 때 불편한 점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젠트릭스를 사용해서 정기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웹페이지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젠트릭스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 가능하신 어플리케이션과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PC나 노트북에서 바로 로그인해서 사용 가능한 웹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들 사진이나 입력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고 바로 서버로 올라가서 웹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과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점검하려고 하는 과업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우측 위에 과업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위에 점검 연도, 점검 시기, 점검 구분, 과업명 이렇게 4가지 순서로 되어 있고요. 예시로 2026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이고요. 그리고 이름을 금강펜테리움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업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생성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작업이 도면 업로드 작업입니다. 도면을 업로드 하실 때는 대체로 PDF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젠트릭스로 이전에 했던 과업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우측에는 처음 하는 과업입니다가 있습니다. 처음 한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업로드 하실 때는 화면 가운데 보이시는 클릭 혹은 빈 화면에 도면 파일을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업로드 가능하시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도면 업로드 창이 뜨면서 도면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개의 도면을 업로드 해봤을 때 업로드하기 전에 PDF 내에 몇 개의 도면 페이지가 있는지 그리고 시설물에 따라서 각 동별로 시설물을 따로 할 것인지 하나의 시설물로 볼 것인지 저희 정기안전 점검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 업로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니 기존에 작업을 해놨던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영구, 이동, 본관동, 중축동 3개의 도면이 업로드가 되어 있죠. 도면이 업로드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업로드한 도면에서 편집 버튼을 눌러보시면 우측에 층별 도면 이름과 함께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면 이름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면을 복사해서 여러 장을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도면을 회전해야 될 경우 회전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 1층부터 옥탑층까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순서 변경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능하십니다. 점검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축동을 먼저 보시면 제가 중축동으로 이동을 해서 지하 3층을 가보겠습니다. 결함들이 많이 입력이 되어 있죠. 현장에서 제가 결함을 입력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젠트릭스에서는 우측에 보시면 점, 방향, 영역 그리기 4가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신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첫 번째 점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사진 추가, 구조 유형, 부재, 구조체 여부, 결함 유형, 진행 여부, 폭, 길이, 개수, 발생 원인, 보승 방안, 메모 보고서에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 미리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빠르게 입력하면서 점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PC에서는 사진을 추가하게 되어 있지만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는 카메라로 연결이 되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이외에도 점검자 입장에서 이쪽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하는 화살표가 포함된 방향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화살표 포함해서 입력이 되고요. 망상균열이나 누수처럼 면적을 표시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영역으로 선택해서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결함 안에를 투명색으로 할지 실선으로 채울지 또는 결함 외부를 실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또는 구름 모양으로 할지 기본적인 편집 기능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발주처에 보낼 때에는 이 조사 위치도를 또 예쁘게 좀 다듬어야겠죠. 이 넘버링 되어 있는 넘버나 이런 것들로 맞춤으로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내용은 지하 4층으로 가서 보시면 우측에는
오른쪽에는 빨간색 결함들이 있는데 왼쪽에는 보라색 결함들이 있을 거예요. 색상을 통해서 조사 범례를 이렇게 정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왼쪽에 보시면 전회차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있었던 결함을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현장에서 도면을 이렇게 태블릿에 넣어서 들고 들어갈 때 부록에 있는 사진을 찾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함을 눌러보시면 이전 결함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서 사진을 보면서 위치를 찾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전 회차 있던 결함을 사진을 촬영을 하시면 결함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15부분 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현회차 항목으로 결함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전 회차 때 점검한 내용 중에 변화된 내용이 없다면 별도의 수정 없이 사진만 촬영하셔도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와서 보고서 작성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도면에 뭔가 조사 위치도에 넣을 내용은 아니지만 좀 메모를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함 우측에 보시면 메모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서류 위에 그대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글귀를 통해서 바로 텍스트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에 따라서 이 결함들이 동그라미 원형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결함을 선택하고 우측 위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할지, 영역을 채울 것인지, 그리고 번호 풍선 크기, 연결선 굵기, 숫자 크기, 영역 선 굵기, 이렇게 구분돼서 도면 스케일에 맞춰서 원형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함 입력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렇게 점검한 내용들을 어떻게 출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출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출력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시설물 사진첩부터 외관조사 사진첩, 손상 결함표, 전차 비교 사진첩, 결함 사진, 조사 위치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공하는 파일로는 한글 파일과 엑셀, 원본, JPG 파일, 그리고 CAD 파일, 이렇게 4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상 결함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그 아래쪽에 외관조사 정밀 점검 선택란이 있고요. 혹시 정밀 점검을 진행을 해서 장비를 입력한 값이 있다면 선택하는 란이고요. 세 번째는 층 선택. 발주처에 따라서 또는 회사에 따라서 층마다 넘버링을 1번부터 하는 회사가 있고요. 전체 번호를 이어서 출력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옥탑에서 1번으로 시작해서 지하 4층을 마지막으로 할 거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반대로 지하에서부터 1번으로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번호를 매길 겁니다 하시면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옵션을 보시면 출력 옵션 설정이라고 해서 이전 회차에서 점검을 해서 이번에도 점검을 했지만 결함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 완료라고 하죠. 이 보수 완료한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선택하는 공간이 있고요. 밀리미터를 쓰는 곳들은 밀리미터 쓰시고, 미터를 쓰는 곳들은 미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던 다운로드 파일들도 다 다운로드 다시 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우측에 다운로드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설정해놓은 넘버, 위치, 부재명, 구조체 유형, 결함의 유형, 손상 규모, 진행 상황, 누수 여부, 발생 원인, 사진 번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점검을 진행한 회사에서는 발생 원인 추정을 넘버링으로 해서 항목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건조 수축 균열이다 이렇게 명칭을 입력을 해서 텍스트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위치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세팅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는데, 출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는 사항이, 발주처에서 도면을 제공받을 때 도면 위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란을 보시면 저희가 설정한 도면 이름에 맞게 도면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지 않는 회사들은 표시하지 않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작게, 보통, 크게로 이렇게 설정하셔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항목으로만 해도 저희가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록에 관련된 사항은 100% 다 완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기능은 지금 보이시는 이 조사망도 기준으로 출력이 되는 부록 내용들도 있지만 본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본문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 도면을 저희가 입력했던 페이지에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문서 작성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페이지로 가시면 각 동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사무실에서 작성하셔도 괜찮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서류에 작성하듯이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셔야 될 때 여기 메모해 오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시면 평가 항목, 점검 결과, 평가 결과, 저희가 현장에서 터치로 쉽게 체크가 가능한 항목들은 전부 입력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은 점검이 될 것이고요. 이렇지 않더라도 결과표를 보셨을 때 텍스트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필기 모드로 들어가셔서 편하게 이렇게 메모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하는 란이 나오고요. 출력 버튼 누르시면
우측에 출력이 되면서 문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내용은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결함에 대한 단어나 또는 설정값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을 입력할 때 보시면 우측에 뜨는 터치로 입력하는 값들이 있었는데요. 구조 유형부터 시작해서 결함 유형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죠. 이 내용들을 각 회사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사용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어디서 설정을 하시냐면 과업을 생성했던 페이지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고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각 부재에 맞춰서 어떤 결함이 뜨게 만들고 이 결함들은 어떻게 입력이 될 것인지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 슬래브를 보겠습니다. 바닥 슬래브에서 균열은 폭과 길이가 필요하겠죠. 면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기본값으로 건저수축 균열을 기본으로 할 것인지 하중 변화를 기본으로 할 것인지 보수 방안도 기본은 표면 처리 방법으로 입력하게 돼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벽 구조체 항목에서 보시면 입력해 놓은 기본 사항 중에 망상 균열이 있습니다. 망상 균열은 보시면 저희가 면적으로 입력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폭은 몇 밀이고 길이는 몇 밀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면적이 자동 계산돼서 입력이 되게끔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에 따라서 회사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입력하셔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젠트릭스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과업을 생성하고 도면 입력하고 결함을 입력하고 또 이전 회차 결함도 입력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기능까지도 살펴봤고요. 각 회사에 맞게 또는 실무자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설정하실 수 있는 관리 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사진을 하나하나씩 옮기던 시대를 지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저희가 이 제품을 트라이얼로 해보시려면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이디 배정을 해드립니다. 꼭 연락 주시고 이런 스마트한 점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체크의 이정옥이었습니다.